안녕하세요. 프로부동산 대표 정프로입니다. 부동산 이슈나 뉴스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이슈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일 발표된 서울시 구로, 성북, 중랑 등 총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 대해 이 구역들의 현재 시세와 모아타운 이게 대체 뭐고 절차가 뭐고 선정은 어찌 되는 건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모르고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모아타운 추진 단계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그 절차를 간략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아타운 될 만한 곳에 즉 노후도, 호수 밀도, 접도율 등등을 고려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추진위 사무실을 열겠죠. 이때 그림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추진지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추진지랍시고 누가 봐도 신축 팔아먹기 위해 그림은 그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추진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저희 프로들과 상의 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역별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겠죠. 열심히 걷어가지고 구역별 동의율이 30%가 넘었다. 그러면 구청에 저희 모아타운 선정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청에서 노후도 및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도 될 만하다 하면 주민설명회를 열어줍니다. 주민설명회는 원래 없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모아타운 2.0 때 왜 생겼냐면 실컷 선정시켜 줬더니 반대파도 있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구역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반대하시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민들의 의지는 어떤지 확인하려는 차원입니다.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해보니 딱히 반대도 없고 괜찮겠다 싶으면 서울시로 이제 토스를 하죠. 그럼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선정이 이제 됐다. 그럼 이제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보통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면 많은 분들이 모아타운 선정지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대상지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정확한 선정의 표현은 관리계획 수립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선정지라는 표현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이 뭐냐? 이게 모아타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은 어찌할 것이며 용적률 상향은 어찌 해줄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인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설계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생활기반 시설의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비용은 구청과 서울시가 부담을 합니다. 이번 모아타운 선정지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시면 개소당 3억 8천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쓰여 있죠. 보통 관리계획 수립까지는 1년 정도 걸리고 수립 후 2년간 조합 설립이 안 될 경우 일몰제에 걸리게 됩니다. 즉 대상지가 된 후에 약 3년간 조합 설립을 못할 경우 사업이 나가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관리계획 수립이 됐을 때 그 구역의 동의율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지 등등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에서 관리계획 수립하기 전에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관리계획 수립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해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은 각 구역의 동의율 80% 받아서 조합 설립을 하겠죠. 참고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고 갭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의 80%가 가까워질수록 갭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일몰제에 걸려서 사업이 해제될 일이 가장 적다는 거죠. 그 다음 시공사 선정을 하고 통합 건축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사업 시행인가를 하고 이주, 철거, 착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아타운은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 승인 절차가 없고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인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보다 5년 이상 빠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그 후에 관리계획 수립까지 평균 1년이 걸린다. 관리계획 수립 후 2년 안에 조합 설립 못 시키면 일몰제에 걸려서 사업이 해제된다. 즉 관리계획 수립 때 동의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동의율이 그때 많이 나와 있으면 시세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어디를 사야 하는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고요. 제발 아무 곳이나 막 사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살펴볼 게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23년 11월 30일이라고 해놨죠. 이 말이 뭐냐? 이날 이후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모아타운 기준으로
23년 11월 30일 이후 착공 신고를 한 신축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입니다. 참고로 모아타운의 권리산정일 기준은 착공 신고일입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더 이상 신축은 못 들어오겠죠. 권리산정 기준일에 걸리지 않는 모든 매물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의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구 구로동 511번지 1원. 현재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보통 갭은 7에서 8천 정도 선입니다. 조합원 수는 약 500명이고요. 1500세대에서 1700세대 정도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북구 석관동 124-42번지 1원. 여기는 장인 뉴타운 근처로 예전에 재건축을 진행했다가 해제된 이력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여기도 거의 매물은 없는 상태이고요. 갭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선입니다. 세 번째, 중랑구 망호동 474-29번지 1원. 여기는 매물이 제법 있고요. 갭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 묵이동 243-7번지 1원. 여기 또한 매물은 제법 있고요. 갭은 1억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떨어진 두 곳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곳이 떨어졌는데 첫 번째 시흥 5동 219-1번지 1원, 두 번째 수유동 141번지 1원인데 여기 사유가 잘 적혀 있죠. 간단하게 진로 확보가 안 되고 상가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 사업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업 현실성과 타당성인데 아무리 요건에 충족해도 사업 현실성과 타당성이 낮은 곳은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아타운 추진지 혹은 선정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요건을 고려해서 투자하심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아타운 수시 선정된 4곳과 모아타운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부동산 이슈를 보다 쉽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